나, 너,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다. 안녕하세요. 예무제무의 예준, 제모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첫 방송을 하겠어요. 제무씨 혹시 예무제무의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이 예모제모라는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경우가 좀 아쉬워서 우리가 청년들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한 게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모이지 않고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예모제모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그런 취지가 있었군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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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준 씨는 네네네. 작년에 이제 편입을 준비하느라 보였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시청자들한테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진짜 오랜만에 사실 교회에 왔는데, 사실 이제 주일 예배를 맨날 드렸었고, 이제 청년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혹시 지금 임원분들이 누구시죠? 사실 저희 형밖에 잘 몰라서. 사실 이번 첫 게스트가 바로 우리 임원의 회장님이신 김혜성 청년이거든요. 김혜성 청년이 지금 회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스타트를 끊는 겸해서 회장님을 게스트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셨어요? 그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모셔볼까요? 네, 한번 모셔보죠. 좋아요. 우리 김혜성 청년님 나와주세요. 혜성 청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성입니다. 끝인가요? 네. 지금 맡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뭐 별명 이 정도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청년부 회장 맡고 있고 청년부 찬양인도 하고 있고 부서 봉사는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고 별명 정도는 이제 뭐 회장님? 회장님 이제 이름보다 회장님으로 좀 더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옆에서 보니까 약간 좀 마르코 할아버지도 약간 닮은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게 원래 있나요? 그 이제 해자랑 이제 마르코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뭔가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좀 약간 자료화면 좀 나가고 있을 거고. 그렇군요. 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 간략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업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업계 회사에 이제 영업관리직을 맡아서 이제 저희 물건을 취급해 주시는 대리점 사장님들과 이제 우리 회사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이 이번 달에는 얼마 정도 할인을 해서 뭐 사장님 대리점이 얼마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까 우리 물건을 좀 많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영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입사하신 4주 되셨다 하셨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나요? 그럼요. 계획증 있으신데 네. 태영 씨 우리 이제 공통 질문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혜성 청년의 이제 리즈 시절, 그러니까 나는 이 시기가 나의 전성기였다. 약간 고구려의 관계 토대함?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전성기는 아마 2016년 26살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제가 생각해도 하려고 했던 일들 다 잘 되고 공부도 안 해도 자격증 시험에 그냥 딱 붙어버리고 공부도 안 해.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십도 하고 정말로 마음만 먹은 대로 다 하고 또 휴학하면서 잠깐 쉬어도 가고 정말로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뤘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아리 회장을 맡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동아리였는지? 저는 이제 제 전공학과 안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동아리로 만들면서 제가 이제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어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이지만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바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가 군대에 전역하고 바로인가요? 아니면 2년 뒤였어요. 군대는 2014년도에 전역을 했고 15년도, 16년도. 그러면 군대 전역하고 2년 뒤가 이 혜성청년의 전성기였다. 네, 그렇죠. 공부도 안 했는데 자격증 딸 정도에 무슨 컴퓨터 활용 자격증 어떤 자격증인 거죠? 그것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한 이제 자격증이었는데 커트라인에 그냥 시험 한번 그냥 쳐보고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딱 커트라인에 딱 알맞게 합격을 해서 바로 이렇게 합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약간 리즈 시절 불려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맞아. 그건 아닙니다. 빠갑니다, 빠갑니다. 혹시
지금은 리즈 시절이 아닌가요? 아 지금은 이제 좀 살짝 꺾인 것 같습니다. 한풀 꺾였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굴곡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아는 거라서 네. 혹시 근데 고점 저점하니까 생각나는데 혹시 혜성 씨 장점 단점은 어떤가요? 장점 뭐야 고점 저점에서 장점에. 비슷하잖아요. 제 장점? 제 장점은 아무래도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재밌다. 좀 재밌는 놈이다.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영상에 한번 퀄리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알아서 장점을 편집해 주시고. 장점 단점.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혜성 청년이 좀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되게 리더십도 있는 맞아. 편이고. 그러니까 리더십 중에서도 약간 뭐랄까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약간 참여하게 하는 약간 좀 내가 회장이고 내가 제일 어리니까 내가 혼자 청소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모두를 불러 모으게 하는 약간 분보기가 되어서. 맞아요. 진짜 그런 리더십 좋은 것 네. 같아요. 청년 회장으로서 단점이 있다면 약간 이런 건 고쳐주고 싶다 약간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청년 회장으로서 네, 그러니까 내 단점. 그러니까 회장이란 자격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점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뭐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소심해요. 많이 소심해서 소심하다. 맘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100%다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직설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얘기를 못해서 돌려 말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말을 들어야 하는 친구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럼 소심한? 혹시 이참에 한번 그 소심했던 그 마음을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영상 편지로 한번 청년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 하고 싶은 건 너가 회장 돼서 해. 좀 더 강하게 하고 아니 소심한 딱 걷고 진짜 네가 하고 싶 약간 좀 강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가 회장하던가. 좋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네가 회장하던지. 좋네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서 우리 한번 혜성 씨 한번 질문 한번 받기 전에 재무 씨가 한번 이거 5번 한번 4번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메인 질문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희가 단기와 장기로 이제 버킷리스트를 나눠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단기적인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제 단기적인 버킷리스트는 일단 퇴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따 언제 하셨어요? 입사한 지 이제 4주차가 됐는데 빨리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퇴사를 해서 저 이제 유럽 여행을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산티아고 순례자길이라는 산티아고 순례자길. 그런 여행 코스가 있어서 한 달 동안 이제 스페인 북부의 어떤 순례자길을 걷는 코스인데 한 번쯤 정말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되게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혹시 장기로는 뭐 어떤 계획 있으시죠? 뭐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되게 좀 조용한 데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버킷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결혼을 한다면 약간 이런 자매분 이런 여성분이면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겠다. 약간 이런 이상형, 쉽게 말해서 이상형이죠?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형이라면 당연히 착하고 예쁜 여자. 착하고 예쁜 여자가 최고죠. 거기에 좀 네.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실 지혜롭다는 말 잘 안 쓰지 않나요? 네. 지혜롭다 혹시 좀 더 풀어주실 수 있나요? 지혜롭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리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는 일이 근데 좀 잘 되는 장사가 잘 되는 대리점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장님보다 사모님이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말씀을 저한테 되게 조리 있게 잘 해주시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잘 해달라고 좀 더 조리 있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 한 가정을 지탱하려면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야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본인이 생각. 편하게 살 수 있다. 그죠? 사실 뭐 자기 이상형이니까. 그죠. 이거는 청년부에서 이제 기억 남는 에피소드, 기억 남는 일, 재밌었던 일, 힘들었던 일, 뭐 아니면 좀 좋았던 일들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또 기억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희대의 쓰레기. 희대의 쓰레기. 희대의 쓰레기. 박예훈 희대의 쓰레기 썰. 그 다음에 저희 형이요? 네, 그다음에 하동일 실과 망치 썰. 예, 그리고 동일은 하나 또 있죠. 우리 강릉 여행 갔었는데. 그거는 이거 방송에서 예, 말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누가 하면 울리고 말았다는.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꼭 청년부 아니더라도 또 찬누리 진실의 방. 진실의 정말 방. 유명하죠 네. 이거. 정말 인상 깊고 네. 재밌는 일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예훈 희대의 쓰레기 썰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예은이 생일? 제가 알기로는 동일 청년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일 아무튼 누구 생일이어갖고 이제 다 같이 다니다가 저녁을 먹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은이 친구가 어디가 맛있다, 어느 치킨집이 되게 맛있다, 치킨집 가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서는 네. 갑자기 자기 집 앞에 오니까 자기는 집에 간다. 자기가 집 가기 위해서 뭐 그런. 아니, 자기가 집을 가기 위해서는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저녁 먹는 분위기에서 자기가 맛있는 데를 추천해 주고서는 자기는 빠지는. 초를 친 거네. 네, 약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네, 그때 이제 갑자기 희대 쓰레기라는 얘기가 나왔죠. 약간 그때 또 남성연대 분위기가 이제 약간 배신자는 처단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단번에 희대 쓰레기가 돼버린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희대의 쓰레기 레전드 해가지고 히스 레전. 사실 저는 다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근데 맨날 저희 지나가는데 막 저희 형 보고 이제 박예훈 청년 보고 자꾸 히스 그런 거 저는 그게 뭐 히스가 무슨 말이지 약간 이랬었는데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한번 바로 2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번 2부로 좋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2부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신앙적인 인터뷰를 좀 해보는 게 좋을까 싶어서 이제 저희 취지에 맞는 이제 질문 같은 걸 하고 이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조금 되게 내 친구들이나 그런 것까지 좀 멀리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어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만날 때 어떤 조건이 없이 만나진 않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맞아, 특히 맞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서, 같은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서, 아니면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이런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인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조건을 걸고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동체라는 것 자체도 조건 없이 만들어진 공동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 신흥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는 정말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조건 없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은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이제 번외 얘기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인터뷰하면서 사실 혜성 청년이 이렇게 엄청 말을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것도 보면서 약간 저도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사랑하시는 분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고,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해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예준이를 더 잘해주고 싶고, 뭐 재물을 더 잘해주고 싶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김혜성 청년은 이 사람이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든 안 하려고 하든 일단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생각하는 면이 좀 깊은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맞아요. 정말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사실 이 교회에 계속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죠, 교회에 계속 그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혜성 청년이 만나게 된 예수님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간증을 통하여서 좀 더 이제 시청자들과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수련회 때였어요. 그때는 저도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보면은 수련회 하면은 막 되게 가기 싫어하고 막 맞아요, 그런 맞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되게 그랬어요. 저도 이제 밖에서 수련회를 하면은 밥도 되게 맛이 없고 그다음에 막 되게 안 친한 형 누나들 되게 많고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잠자리도 엄청 불편하고 그래서 수련회 가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억지로 보내시는 거죠. 수련회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갔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다가 그때 했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저도 그냥 약간 반항심에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가사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였지? 처음 믿고서 오늘 믿고서. 맞아 오늘 믿고서 맞아 오늘 믿고서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하면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갑자기 마음이 좀 요동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선배들이랑도 친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선배들뿐만 아니라 후배들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교회 생활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김혜성 청년이 고등부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었고 또 중등부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었던 맞아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련회 교사로 따라갔을 때 항상 보면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약간 이런 그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뭔가 좀 특별했던 수련회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지금 중학생인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우리 신흥교회 중등부 고등부에 있을 때 예수님을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전역하고 중등부에 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내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제 이정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수련회 때마다 찬양 인도를 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건 2017년도 고등부 여름 수련회 강화도에서 해드렸던 그 여름 수련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찬양 중에 그 위닝홀 찬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닝홀 그 후렴 부분에서 반주 없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로. 목소리로 하는데 저도 안 불렀어요. 프로 애들이 어떻게 찬양하나 보려고. 근데 그때 친구들이 엄청 은혜롭게 찬양을 해줬어요. 그때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감동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뭐 현준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기 하고 있는 이제 영주, 거기 이제 또래들이었죠. 그때 이제 또 진실의 방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교사로 따라갔었는데 그때 완전 미니멀하게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냥 건반, 기타, 베이스로만 가고 뭐 예배당도 그냥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그냥 방 안에서 마치 그 다락방처럼 생긴 곳이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좁고 막 이제 덥다 보니까 막 그런 건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진짜 그 예배 시설이 얼마나 최첨단이고 또한 얼마나 그 음악 장비나 아니면 음악 실력이 좋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내게 은혜로웠던 수련회였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든 진짜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던 그 느낌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했더냐 그거의 차이로 진짜 그 은혜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은혜만 또 생각해 보면 막 그렇게 막 좋았던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추억이 가장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간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좀 힘들었을 때 아니면은 뭐 좀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신앙이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신앙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을 때 신앙이 더 좋아지고 맞아.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좋을 때보다는 좀 힘들면서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 여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 힘들었다. 지금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면은 2017년 여름부터 지금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힘든 거를 다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막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들어줄게 다들 이러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 듣다 보면 다 질리잖아요. 얘 또 만나자고 하면 얘 또 이상한 얘기 하려 그런다. 지 또 힘든 얘기만 하려 그런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싫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가 힘들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로 이제 2017년 여름부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2년 반 정도 되잖아요. 그 시기가. 그 시기 동안 어떻게 어떤 친구더라도 그걸 같은 얘기를 다 들어줘요. 똑같은 얘기를 힘들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금요철야나 어떤 기도회나 아니면 제가 밤낮으로 이렇게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많이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남들이 다 나를 부정하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해도 진짜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약간 그래서 그런지 정말 진짜 약간 좀 그때 가장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 이 상황에서 주님을 더 찾지 않는 게 저는 가끔씩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좀 많이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은 금요 철야 예배를 되게 많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되셨던 적이 있나요? 사실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컸던 기도 제목은 취업하게 해달라였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말고도 사실 취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2번 일을 했었어요. 2번 일을 하면서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내 발로 좀 걷어차는 경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항상 내가 직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2019년도 하반기 공채가 끝날 때쯤에 이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지금 회사에 지원했고 그다음에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기도했던 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름값이 제일 좋았어요. 남들이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 뭣도 모르고 지금 이런 회사를 지원했고 결과들이 다 좋게 돼서 내가 회사를 어쩌면 골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이 회사가 제일 가고 싶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어쨌든 간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많이 철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뭔가 후회가 되는 거 보면은 무작정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회사라든가 아니 내가 정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에 일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잘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철이 없게 기도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다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으로서 이제 성경을 되게 잘 읽으시잖아요. 제가 봤던 이제 해성 청년은 또 성경이랑 가깝게 지내는 걸로 맞아요. 유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혹시 자신이 위로가 되었던 성경 구절 같은 게 있을까요? 성경을 아까 말한 잘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든 읽는 습관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일까요? 맞나? 혹시 한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 다 모르죠.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에게나 때와 기회는 돌아온다. 그건 하나님한테 달렸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떤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정에 걸리게 하면은 그냥 걸려 넘어진다. 이 말씀이 정말로 힘든 시기마다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남들보다 1년 늦게 들어가고 휴학하면서 남들보다 졸업도 늦고 남들보다 취업도 많이 늦게 됐는데 그런 늦는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와 기회를 주실 거라라는 그런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신만의 약간 인생 찬양 그런 게 하나쯤은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찬양을 또 선물로 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영상을 확인하시면은 아마 이제 네. 저희 이제 예모 제모가 편곡을 한 그런 찬양이 이제 선물로 드려질 텐데 혹시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저는 예전에 찬양 인도하면서도 이렇게 멘트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주이름 찬양이라는 네, 그 찬양을 되게 맞아. 저도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제 초심을 찾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부르게 되고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선곡을 하게 되는 찬양인데 그게 이제 찬양의 가사가 정말 찬양의 가사가 얘기하니까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그다음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냥 그것 또한 나의 은혜고 축복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든 그다음에 그 주셨던 것을 다시 거두시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게 제 어떤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초심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이름 찬양이라는 곡의 작곡가가 네. 이제 매트 레드먼이라는 네, 이제 맞아요. 작곡가인데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사고로 잃었을 때 작곡한 네. 노래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러봐서 알지만 막 사람을 잃었을 때 부를 만한 찬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용기가 되게 대단하고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해상청년이 그 찬양 인도자로 썼을 때 학생이었던 적도 있었고 청년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멘트를 가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 같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걸 멘트를 미리 준비하나요? 아니면 그때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반은 준비를 하고 네. 반은 약간 그냥 즉석에서 이제 그 나머지 반을 채우는 느낌으로 어.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겠다라고는 이제 찬양 콘티를 짜면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찬양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들어보면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는 그 원동력이 맞아요.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청년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행복도 느끼고 그 안에서 감사함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힘든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원동력 이제 그런 걸 질문한 거였습니다. 항상 포기하고 싶죠. 사실 찬양 인도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진짜 항상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매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예배가 저희가 멈춘 지 아마 한 달 딱 됐을 거예요. 저희가 2월 22일이었나 그때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청년부 예배가 정지가 됐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교회에 나오고 싶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큰데 정말로 그 수련회 때까지만 해도 와 진짜 힘들다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를 참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제 선배들 생각을 하면서 많이 버텼던 것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억나는 선배가 이제 평래 형인데 이제 평래 형이 또 2016년 수련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해에 아마 평래 형이 결혼을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수련회 때 이제 차양팀 드러머로 섬겨주시고 이제 되게 명예롭게 결혼해서 청년부를 떠났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평래 형도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이렇게 엄청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련회 드러머로 섬겨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또
평령이랑 이제 제가 그때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 인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시키면 이제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랑 평령이랑 이제 딱 같이 내려와가지고 서로 막 포옹하고 막 이렇게 악수하고 형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저는 되게 그 형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그 형의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떠올리면서 나도 되게 멋있게 떠나고 싶다. 청년부를 떠나게 될 때 누가 봐도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약간 후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네. 후회 없는 그런 시간들과 그리고 이 청년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내가 본보기가 네, 아니면 그런 것도 믿음의 있고. 선배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이런 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임원이나 찬양팀이나 어떤 섬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느낄 때 혜성이 형도 많이 힘들었는데 버텼지.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속된 말로 저끼도 이렇게 회장 해먹고 몇 년을 해먹고 차영님도 몇 년을 해먹고 저거밖에 안 되는 애들도 몇 년 해먹는데 나도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사실 정말 그 힘듦은 그러니까 혜성 청년의 그 회사하면서 하는 그 힘듦은 사실 그 자리에 대봐야지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막 부모가 대봐야지 자식 마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정말 이렇게는 저는 사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공감하기 쉽지 않지만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지금도 많은 후배들한테 그리고 또 많은 청년분들에게 정말 많은 본보기 그리고 많은 원동력이 되시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청년부를 만들어가자라고 짧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영상 편지 그런 건가? 그런 걸로? 영상 편지는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약간 권면? 그럼 이거는 모두가 보고 있다 생각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항상 차양 인도나 회장으로 하면서 쓴소리하고 안 좋은 얘기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꼭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을 때 잘하자.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 잘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한 명 한 명 정말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떠나고 나서 잃고 난 다음에 이거는 얘가 하면 참 잘했을 건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정말 서로 있을 때 잘 챙겨주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오늘 참여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혜성 청년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 혜성이 형한테 진짜 감사한 게 첫 출연인데 이렇게 응해주시고 또한 많은 이야기들을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얘기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걸로 이렇게 혜성이 형과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모제모는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말들 그리고 또 감동되었던 말들 또 슬펐던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우리 예모제모는 사실 오늘 이 상황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청년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좋아하는 찬양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청년이 있다면 저희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저에게 따로 눈치를 주신다면 저희가 컨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것으로 우리 예모제모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